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한 폐렴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독감도 유행이었는데 그러게요. 폐렴 공포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건강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식시장에서도 좀 몸살 기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그렇고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은 좀 힘이 빠지면서 이런 몸살 감기 기운을 알아가고 있는 양상인데 감기든 폐렴이든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든 뭐 초장에 안 잡으면 나중에 되게 고생하거든요. 진짜 좋은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오늘 관련해가지고 피해를 좀 입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저희 도와드리고요. 관련해서 몸도 포트도 건강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하죠. 예, 그럼 오늘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검색되고 인기가 많았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은 날은 좀 어느 정도 예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안신 앵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앵커. 네, 예측 가능한 인기 검색어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주가 실망감을 안겨주던 찰나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는 우한 폐렴 관련주 지금이라도 담아야 될까 고민되실 것 같고요. 다소 밋밋한 시장이긴 하지만 5G 관련주, 남북경협주 관련해서 동반 급등세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특징입니다. 그중에서도 무더기 상승하는 우한 폐렴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확진자가 1명 발생했고 중국에서는 4명의 사망자가 나온 터입니다. 주식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기도 하죠. 관련 종목들이 장중 고점으로 20% 이상씩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타났는데요. 오후 들어 마스크 생산업체들의 주가가 대장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세가 이제 막 형성된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따라잡아야 될지 고민될 것 같은데요. 후발 주자는 어떤 종목이 될 것이며 사도 될 종목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기 있는 종목도 만나볼게요. 5G 대장주 KMW가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작년이 5G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MW 작년 시세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KMW 올해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글로벌에 있었습니다. 글로벌 매출처가 확대되면서 4분기는 155억 원, 1분기는 340억 원, 2분기는 744억 원까지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오늘 6만 원 선 재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랠리 시작일까요? KMW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우한 셀트리온이 중국의 전진기지로 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 우한에 12만 리터 생산시설을 설립한 건데요. 중국 내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뿐만 아니라 위탁 생산까지 다양하게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공장 캐파나 가동률 증가로 매출도 급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외치는 하나금융투자 의견도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셀트리온 중국 공략과 함께 새로운 모멘텀 찾아서 급등할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까지 따져볼게요. 예,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한 폐렴 그 관련주 있잖아요. 네. 좀 두 가지 방면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이제 안신혜 앵커가 얘기를 해주었었던 수혜주 종목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두 번째는 근데 시기가
춘절 앞두고 좀 타이밍이 이렇게 됐잖아요. 하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불안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두 가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종목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지금 오늘 주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악재가 뭐 폐렴 관련 뉴스만 있던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성장률도 이제 저하되면서 폐렴 뉴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오히려 또 폐렴 관련주로 좀 많이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폐렴 관련해서는 뭐 지금 앞에서 언급했듯이 뉴스에서도 지금 뭐 계속 나오잖아요. 국내 네. 환자 같은 경우 나오고 뭐 1시간 뒤에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제 계속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 될 건데 지금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제가 차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차트 하나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기존에 뭐 지금 보시는 게 50 차트 연봉으로 보시는 건데요. 네. 15년도 때가 메르스가 있었었죠. 네. 메르스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병에 관련돼서 이렇게 단기 이슈가 있을 때 보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합니다. 지금 연봉을 보시면 고점을 15년도에 찍었을 때가 딱 메르스 확산이 한창 될 때인 이제 5월 말부터 거의 7월까지인데요. 네. 결국에는 주가를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저 때 당시에도 왜 반납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결국에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앞에 언급했었던 종목들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뉴스를 보시면서 좀 차근차근 대응이 가능하실 텐데 이걸 굳이 매수 안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상태에서 매수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럼 이제 종목을 안 사니까 그럼 관련 뉴스를 이제 안 봐야 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지금 관련해서는 글로벌적으로 한 큰 악재로 지금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해당 뉴스는 결국에는 뭐 저희가 뭐 저번 주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언급드렸던 중국 관련 주에 좀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게 폐렴 관련 뉴스가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당분간은 뭐 면세점이나 중국 관련주, 뭐 엔터주 같은 경우에 좀 단기간 영향을 받을 건데 해당 뉴스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지금 앞에 언급드렸던 종목이 좀 많이 낙폭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결국에는 폐렴 관련 뉴스가 해소가 되게 되면 결국엔 다시 중국 뉴스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지금 오히려 기회로 생각을 해당 직접적인 질병 관련 주를 살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관련주 중에서 펀더멘털이 훼손이 안 되면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역시 안신 앵커가 그렇죠. 질문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고 저도 사실 질문이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어떤 질문이에요? 이제는 뭐 텔레파시도 통하나 봐요. 띵동하기도 전에 바로 좀 감을 캐치를 하셨는데 우한 폐렴에 관련 종목들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 울상을 짓고 있는데 일전에 말씀해 주셨던 신세계 뭐 피해 없을런지 괜찮은 거 맞아요? 뭐 팔아야 될까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으로는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네. 당연히 이제 피해가 있는 건데 이제 문제가 이 해당 폐렴 관련 뉴스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아직 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 해당 폐렴 뉴스가 좀 장기간으로 되면 아무래도 좀 지금 상태에서도 좀 가격을 뭐 포기하시고 손절하셨다가 관련 뉴스가 좀 많이 없어질 때쯤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뭐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아무래도 불안 심리는 당분간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한이 가고 시진핑 오면 그때 또 한번 시세가 폭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죠. 여기서 이제 또 제일 어떻게 보면 예민한 게 이게 그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문을 못 한다던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아니 이제 그거를 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하게 얘기를 드리냐면 메르스 때 같은 경우도 해도 그때 당시 그렇게까지 심각해질지 몰랐습니다. 아,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요. 왜냐하면 메르스 저도 계속 기억하는 게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신입 사원이었는데 예. 당시에 이제 신입 사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메르스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S사 역대 처음으로 하계수련대가 취소가 바로 전날 났습니다. 네네. 이제 바로 전날 났었는데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도 오히려 메르스 관련이 또 이제 50부터 시작해서 관련 주들이 더 가고 이제 확진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좀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또 지나고 나니까 또 바로 또 주가는 다 반납하면서 네. 언제 그렇게 심각했다는 듯이
다 다시 정상적인 위치가 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계속 좀 뉴스를 어쩔 수 없이 뉴스를 체크를 하면서 좀 관련주들 있어서 결국에는 펀드멘탈 해소만 안 되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분할 매수하면서 오히려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정 국면들을 중국 관련주, 소비주 관련해서는 좀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 다만 진짜 변수가 있긴 있네요. 중국에서도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 글쎄요. 꼭 와야겠지만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니 이거는 계속 뉴스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폐렴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해서 KMW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오늘도 이 종목 하나 가지고 기사가 나올 정도로 다시 한번 올해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던데 이 종목 좀 지금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최근에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또 특이 상황이 결국에는 무거운 종목이 당연히 천천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시가총액 구분 없이 결국에는 그쵸? 실적 좋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섹터들은 계속 가더라고요. 이제 KMW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부터 거의 계속 급등해서 지금 현재 모습까지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기존에 원래 매출처가 삼성전자랑 중신통신, 노키아 이런 등으로 있었는데 오늘 또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와 뉴스가 이제 같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20년에는 이제 에디슨과 이제 후지즈 같은 이제 매출처가 확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4분기 실적은 안 좋았고 3분기부터도 이래저래 있었던 여러 가지 악성 루머부터 시작해서 실적 안 좋은 것들이 다 주가에 결국에는 이제 반영이 다 끝났고 결국에는 지금 20년 해가 밝았기 때문에 20년 1분기는 실적이 당연히 잘 나오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한 번씩 얘기 드릴 때 1분기까지는 얘기 드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벌써 2분기 매출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제 글로벌 통신사들이 지금 1월 20 말부터 2월 말까지 관련해서 결국에 이제 캐파 증설을 이제 어디까지 할 거냐 이제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그 캐파를 관련해서 KMW가 이제 수주를 받아오면서 이제 매출로 이어질 건데 지금 글로벌 통신사에서 얘기하는 캐파가 작년 대비 올해 거의 10%에서 30% 정도 더 얘기를 할 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련해서는 KMW가 지금 좀 당분간 좀 주가가 안 좋았었지만 결국에는 5G 대장주로서 20년은 계속 좀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KMW 그러면 이거 투자 의견하고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오늘 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네. 이제 목표 주가는 7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KMW 목표 주가 7만 원, 손절가 4만 5천 원 이렇게 가격 전략 정리와 함께 다시 한번 띵동이 울렸는데 글쎄요 이번에는 제가 어떤 질문일지 잘 예상은 안 갑니다. 뭐예요? 5G 관련주 동반으로 강세잖아요. 그리고 김규태 대리랑 처음으로 같이 분석을 해보는 것 같은데 구간이 명반이라고 KMW가 5G 관련주 안에서 탑픽 될까요? 지금 제가 목표 주가를 7만 원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증권사들 중에선 거의 10만 원, 거의 10만 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대부분 엄청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KMW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 실적으로만 놓고 봐도 충분히 가능하고 5G 이제 평균퍼 비교로 했을 때도 크게 10만 원 정도가 무리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엔 KMW가 대장주로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탑픽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KMW 역시 탑픽으로 얘기를 해줬고 만약에 김규태 대리가 목표 주가 10만 원 했으면 본래 스타일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항상 조금 더 짧게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저희가 다시 한번 산정을 해드리면서 손절가도 꼭 지키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5G 관련주 안에서는 탑픽으로 KMW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것도 참 뉴스가 많이 나오고 핫한 그런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인데 물론 어떤 중국 진출에 대한 뉴스들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거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삼형제가 진짜 합병하나? 이 뉴스가 막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익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국 진출 뉴스도 함께 얘기를 해주시고 합병 시나리오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중국 뉴스 같은 경우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긍정적인 뉴스죠. 오늘 이제 뉴스가 결국 이제 두 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중국 관련 뉴스와 실적 관련해서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같이 상승을 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25년까지 셀트리온이 이제 6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제 뭐 세계 2위인 중국 시장에서 이제 좀 노려보겠다라는 건데 해당 부분은 좀 아무래도 시간도 좀 걸리고 지금 또 뭐 우한시 뭐 관련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계속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지만 결국 긍정적인 거는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공장 건설을 하면서 아무래도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제 뭐 무난하게 갔을 때는 뭐 매출로 이어진다라는 시나리오인데 해당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더 단기간 중요한 뉴스는 뭐 셀트리온 뭐 삼형제 뭐 합병 얘기가 있는데 합병 뉴스가 나오고 저도 바로 주변에서 뭐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아무리 뭐 스터디를 해보고 해도 이것도 아직도 딱히 뭐 결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시나리오를 되게 여러 가지 써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뭐 회장님께서는 뭐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합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결국에 이제 뭐 주주총회도 열어봐야 되고 주주들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고 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이라도 뭐 세 종목 중에 어떤 걸 사야 가장 빠르게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주주총회에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분할을 해서 합병을 할 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제일 중요하고 그럼 이제 누구를 사야 하냐인데 또 반대로 하면 누가 제일 손해이냐 또 생각을 해서 아마 이게 비율이 정해질 건데 결국에는 셀트리온이 좀 제일 손해는 볼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삼형제가 이제 합병을 한다라 그러면 왜냐면 이제 뒤에 이제 얘기할 이제 실적 부분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4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의 뭐 실적 예상이 지금 뭐 매출액 3,411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1,254억으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이제 뭐 185% 거의 상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뉴스가 있고 중국 진출하면서 향후 매출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삼형제들 중에서 이제 결국에는 영업이익을 셀트리온보다 못 나는데 합병을 한다. 예. 결국 이제 연결로 이어지고 합병을 했을 때 기업 가치가 조금 뭐 훼손이 될지 아닐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훼손된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합병을 했을 때 또 지금 뭐 나오는 시나리오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공매도 쪽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는데 결국에는 뭐 셀트리온 합병도 중요하지만 합병을 결국에는 서성진 회장이 어떻게 주도해서 이제 구조를 어떻게 짜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해당 부분을 굳이 시나리오를 그리면서까지 매수를 하는 거는 좋지 않고 그냥 셀트리온만 놓고 봤을 때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중국 관련 뉴스도 있고 지금 20년 이제 또 결국엔 이제 공장 캐파 증설하고 성장률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셀트리온만 놓고 봤을 때 모멘텀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좀 복잡해지는 게 중국 관련 뭐 모멘텀이 될 만한 뉴스는 나왔고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은데 주가 반응을 봤을 때는 오히려 합병 이슈가 나타났을 때 뭐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뭐 하다 보니 야, 이걸 그러면 투자 의견도 궁금해지고 가격대를 정한다면 셀트리온은 어느 정도 범위를 봐야 되나 좀 궁금해지네요. 합병이 나왔을 때 제 기억에는 좀 잠깐 반납했다가 또 다시 약간 거의 네네. 반납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도 합병 관련해서는 좀 아직까지도 의견이 많이 나뉘고 어디 시나리오까지 봐야 될지 좀 모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일단 잠깐 빼놓고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셀트리온 그래도 매수 의견 드리고요. 예. 목표 주가는 18만 5천 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6만 원 얘기하겠습니다. 역시 좀 짧게 가도록 하죠. 목표 주가 18만 5천 원 얘기를 해줬고요. 손절가 16만 원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가격 전략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 그리고 안신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